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권 공약 발표회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 전용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대구 경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계신데요.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김남국 수행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쪽에서 인사 나누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남영희 열린캠프스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일학 대구시 전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미애 경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정책포럼의 노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공약 발표문을 제가 낭독하기 전에 좀 감회 깊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학교를 갈 때 약 6km 거리 산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한 1시간 40분에서 그 이상 시간이 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15분, 20분 되면 이제 집을 나가서 학교에 갔는데 뭐 상당 정도는 물론 지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제 인생 처음으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구는 경북의 원래 일부였다가 제가 81년도에 이제 광역시로 독립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다 하나의 경북이었던 것이죠. 그때 학교에 가면 이렇게 나팔 그 스피커라고 하죠. 그 깡깡이 소리 나는 이 나팔 스피커가 학교 교사, 학교 건물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몇 군데 달려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게 경북 도민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북 도민의 노래가 매 조회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운동회, 뭐 아니면 졸업식, 입학식 이럴 때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쑥대머리 이런 가사가 갑자기 막 머리에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떠오르고, 그것처럼 제 몸속에, 제 의식 속에 박혀서 가끔씩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이 경북 도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약간 이제 군사 문화의 잔재가 좀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이게. 제가 이 군사 정권과 군사 문화를 너무 싫어해서, 제가 공장에 다닐 때도 군복 입은 우리 관리자한테 하도 매를 많이 맞는 바람에, 제가 군인, 군사 문화, 군사 정권 이러면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고, 특히 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왜곡에 속아서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대학 가서 폭동이 아니라 군사 반란의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인생을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특히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군사 정권으로부터 임관받기 싫어서 제가 26살 나이에 돈 500만 원 빌려서 변호사 개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 하면 정말로 싫고, 군사 정권과 관련된 이미지나 아니면 뭔가 흔적이 있는 것들은 정말로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그러지 않은 게 딱 하나, 이 경북 도민의 노래입니다. 어제도 경북구를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또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경선 과정에 너무 딱딱하고
또 네거티브니 아니니 뭐 음해니 검증이니 하면서 워낙 살벌하고 험한 판이어서 제가 약간의 여흥 삼아 노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대구 분들은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구는 경북이 아닌 게 됐으니까. 네, 이게 사실 제가 앞부분은 잘 모르겠고, 후렴구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죠?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구 분들은.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제가 46년 전 겨울에 정말 그날은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 정말 눈물과 빗물이 범벅이 돼서 전국의 철거민들이 또 빈민들이 모인 성남으로 이사를 갔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 제 고향 어르신들께 뭔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서게 됐습니다. 제 아버님이 영남대학교에 흡수된 청구대학교를 이제 고학으로 다니시다 중퇴를 하셨고, 또 저희 부모님들 조상들이 다 묻혀 계신 곳이 이곳이고, 제가 묻힐 자리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봉화에 선산에 이미 제 위치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저를 좀 어여삐 여겨 주십사 하는 각별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처음으로 안동을 갔다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었는데, 어제도 또 최근에도 제가 고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런 생각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 고향 대구 경북은 군사정권을 지지했고 군사정권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었고, 지금도 보수 정권의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하는데, 한때는 지역 차별 정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을 바쳐 지지하신, 모든 걸 바쳐 지지하신 그 정권이 과연 대구 경북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느냐.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이 역차별받았다. 그 역차별의 피해자의 핵심이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6년 서울로 이사를 갈 때, 경기도로 이사를 갈 때,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대구 성소공단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도 그 이름을 쓰나는 모르겠어요. 성소공단이라고 있습니까? 그 성소공단으로 우리 동네에 정말 누나 형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성소공단에 갔던, 취업했던 우리의 동네 형님들, 누님들이 정말 양손에 바리바리 선물 쌓아들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하호호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퇴락한 지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폭발한다고 아우성이고, 제가 경기도를 가나라지만 이 경기도 역시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늘어나서 경기도는 도시 기반 시설, 뭐 교통, 교육 시설 이런 게 부족해서 난립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지방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삶도 점점 나빠지는 데다가 다 이사를 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소멸하겠다고, 아예 도시가 없어지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너무 보기 안타깝고, 제가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이제 조상 산소 성묘를 가느라고 여기 지나다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방도 좀 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을 가면 한 개 동에 여기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13개가 있다는 동도 있고. 근데 여기는 철도 하나, 간이역 하나 못 만들어서 철도 한번 깔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수십 년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집중을 하면 성장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중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자본도 노동도 기술도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이때도 왜 계속 한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는 남아서 난리, 또 여기는 지방은 부족해서 난리, 이런 나라를 만드느냐는 거죠. 이유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이 많이 사니까. 말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여기는 힘 있는 사람도 적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들은 척하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정치적 입장에서는 표가 더 많이 되는 그쪽에 투자하는 거겠죠. 아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강남에 투자하는 게, 강남에 GTX를 중복으로 마구 까는 것이 훨씬 더 표현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제가 정말 소망하건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그런 공평한 세상,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우리 사회 전체에 역량이 늘어나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저의 영혼과 제 태와 저의 사후까지 함께 하게 될 우리 대구 경북의 우리 고향 선배님들, 후배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필요하냐를 꼭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출신이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 정말 탈탈 털어 다 지지해 줬는데 성소공단은 왜 저리 됐습니까? 상수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돈 뭐 몇 조 원 정도만 이렇게 집중 투자해서 섬세하게 관리했으면 그거 뭐 군공항 이전 문제니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움박질하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을끼리 또 힘든 지방끼리 싸우지 않게 하겠습니다. 강자와 갑과 을 간의 힘의 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힘없는 을끼리 또 힘없는 지방끼리 작은 사업과 이익을 두고 다투게 하는 이 잔인한 상황을 제가 정말로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를 묻었고 제 육신을 묻게 될 것이고, 저의 가족들이 모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하게 될 이 대구 경북이 정말 수도권과 나란히 또 다른 지역들 모두가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받고 이 안에서도 동일한 희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제가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의 우리 선후배 고향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재명이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은 조금만 해주시고, 진짜는 이재명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나은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깊이 판단해 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우리 대구 경북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대구 경북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정치가 별거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오롯이 행사하고, 또 국민들은 일 잘하는 좋은 사람을 고르고 일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정치인들 지지하지 않아서 퇴출시키고, 또 정치 세력 중에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연고가 있느니 없느니 가리지 말고 우리 지역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그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눈에 맞춰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생각도 행동도 바뀌겠지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46년 만에 공식적으로 고향에 오다 보니 저도 감정이 좀 울컥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언론인들 여러분께 좀 불필요한 어쩌면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고향을 찾아온 기호 1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저는 1963년, 이거 6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호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는 출생 즉시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쯤 있다가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했는데, 그때 1년 전에 났습니다 이러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다 그저께 났습니다 라고 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남매 그중에 둘은 신고도 잘 안 했지만 다 1년씩 늦게 돼 있어서 세상이 6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64년이라고 해야 되나 63년이라고 해야 되나 출생연도를 잘못하면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호적 주민등록상은 64년, 실제로는 63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막 사주 물어보는데 제가 음력으로 10월 23일생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어머니께서 저녁밥을 하시다가 저를 낳았대요.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4, 5시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문자 보내서 사주 물어보지 마시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63년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깊은 산골에서 5남 2녀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화전을 읽어서 입에 풀칠을 해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말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던 경북, 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소위 GRDP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대구 경북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 사는 문제를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착해서 권영진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권영진 시장님의 말씀도 그랬고 저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 경북 발전에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 정책들은 서로 연락해서 협력하고, 제가 필요한 때 다시 추가적인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드릴 때 그때 다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멈춰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업 전환,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자동차 부품업이 주력 산업이든 대구, 경북의 미래도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경북, 대구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분야 등 기존의 지역 기업과 종사자 여러분께 말로만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 전환 기금을 조성해서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존 종사자의 체계적 직업 재훈련을 돕는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또 로봇 산업으로 원활하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연구개발센터와 스마트 생산 설비를 갖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대구는 무려 3천억 원 규모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해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의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애 좀 쓰셨나요? 네, 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로봇 산업이 연구 개발부터 테스트 베드,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재교육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미에 들어설 로봇 직업 혁신센터와 지역의 주요 대학 그리고 자동차 로봇 관련 연구소를 연계해서 전문 기술 인력 확보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또 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화이트 바이오 섬유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소공단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구미, 대구, 포항권의 2차 전지 소재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대구 경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대구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미의 2차 전지 양극재 산업 등이 결합된 2차 전지 소재 산업 벨트를 구축해서 대구 경북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 이후 양극재 생산 공장의 조성이 더디어서 우리 구미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 적극 힘을 합쳐서 반드시 협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를 이어서 준공식에는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글로벌 백신 의료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은 하루 이틀로 이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내 백신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북 대구를 그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가 완공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센터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등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백신 첨단 투자 지구와 백신 규제 자유 특구 등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등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구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보유한 의료산업 관련 인프라, 전문성, 연구력과 연계해서 대구 경북이 신약 개발 등의 첨단 의료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문경, 김천 내륙철도,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수서 김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 균형 발전의 상징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있는 달빛 내륙철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그리고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지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결정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구 경북선,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잇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선 등 촘촘한 철도망, 도로망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로써
통합 신공항이 중부 내륙의 물류와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울릉도 공항 또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낙동강의 오염을 막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경북 대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근원에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부터 상주, 구미, 칠곡, 대구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녹조와 수질 유해물질을 포함한 수질 환경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구, 경북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원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생활공업용수, 생산의 공급 및 상하수 처리와 같은 물 산업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전력, 석유, 화학에 이어 가장 대규모의 사업을 하고 합니다. 2019년 대구에 조성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더 적극 지원하고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세계적인 물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낙동강에는 오리알이 있나요? 낙동강에 오리알 있습니까? 전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요새는 오염이 돼서 없나 보군요. 예. 어쨌든 낙동강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맑은 물이었는데 지금은 뭐 석포 제련소 같은 환경 오염원들 때문에 또 4대강 사업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오염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낙동강에 오리알이 많은 그런 깨끗한 환경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 도민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시민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오늘날 대구 경북 지역의 침체는 보수 정권의 말로만 경북권 발전을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은 사실상 등한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역차별, 대구 경북의 역차별이 됐습니다. 지지는 열심히 해주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해서 지방 발전을 저해시킨 게 바로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역차별, 대구 경북의 역차별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호남에 대비한 대구 경북의 역차별이 아니고요. 말씀의 취지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보수 정당이 하지 못한 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북과 대구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이재명이, 또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온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를 계산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바람직한 일, 국민이 원하는 일은 모두 합니다. 그게 당장은 기득권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음해당해서 손실이, 정치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제 경험상 길게 보니까 국민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결국은 다 제자리 가더라, 다 칭찬받더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경기도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이 나뉘어져서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북쪽은 군사규제, 동쪽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실제로 성장 발전이 매우 더딥니다. 다 금지되어 있죠. 또 거기다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서 3중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한강 남쪽은 그런 규제가 거의 없죠. 겨우 수도권 규제법이 있는 정도인데 그것도 거리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매우 고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이나 재정 투자, 인프라 투자가 남쪽에 집중됩니다. 남쪽은 인구도 1,000만 명이고 북쪽은 인구가 350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다 남쪽에 집중 투자하죠. 재정, 산업, 기반시설. 저는 당선된 후에
이걸 완전히 반대로 바꾸기로 약속했고 또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정치 모토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공정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정해야 되지만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공정해야 된다. 내가 불리한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왜 나의 불이익이 되어야 되느냐.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불평등한 것은 차등을 둬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게 저의 경기도의 도정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쪽에 집중되어 있던 20몇 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세 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 북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저를 좀 싫어합니다. 옮기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관사를 얻어주거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유는 공공기관은 이전을 다 실질적으로 해야 해당 지역이 혜택이 있는 건데 거기서 버스 제공해가지고 다 출퇴근하고 거기다 관사 얻어가지고 본인만 거기서 주말 부부하고 하면 그게 지역에 옮기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은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수용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보고 무슨 뭐 부정 인사를 했느니 막 성명도 내고 그러던데,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합니다. 그걸 다 옮기고 있고 또 이제 원래 북쪽의 SOC 투자가 왜냐면 인구가 적으니까요. 남쪽보다 50%가 작았어요. 남쪽 6, 북쪽 4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SOC 투자 예산 편성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북쪽이 6, 남쪽이 4입니다. 인구는 남쪽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50%더 북쪽에 SOC 투자를 하는 거죠.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규제 지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규제 강도가 강한 곳에는 예산을 더 많이 가게 할 시스템으로 규제 지역 지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더 많이 드리고 무슨 공모사업 할 때는 그쪽에 그 기준으로 더 가점 드리고 전부 또 뭐 결정할 때 우선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가 많을수록 억울할수록 더 많은 재정 집행이, 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더 많은 산업 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부 지역에 물류단지 만들겠다고 하는 거 제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금하고 다 북부로 가라. 동쪽은 안 된다. 그랬더니 저보고 옵티머스에 무슨 돈을 받고 뭘 해주지 않냐는데 그거 제가 불허했습니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뭐 썰렁해서 웃어주는 사람도 없군요. 네.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제가 뭐 조직적 반발 또 남쪽 지역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제가 공공기관 이전, 재정 투자, SOC 건설 그리고 산업 배치, 기반시설 구축 이런 데 압도적으로 소외된 저발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니까 뭐 선거 때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성남시장 당선된 후부터 제가 대통령의 꿈이 전혀 없을 때도 이미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물론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죠. 예를 들면 그 수도권의 기업 배치를 막았더니 지방으로 가더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줬더니 지방으로 가더라. 이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수도권의 규제를 막았더니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탈출하더라. 이런 건 풀어줘야죠. 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또 수익의 일부를 지방으로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해서 또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역차별적 규제 이런 것들은 완화해야 되는데 이걸 규제 철폐나 완화, 규제 강화 이렇게 하지 말고 규제 합리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이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11년째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런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계속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야 된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지방 균형 발전해야 된다.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시와 경기도 도민들이 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가 안 떨어집니다. 국민을 믿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은 1억 개의 눈, 귀를 가진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입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인은 눈 2개, 귀 2개, 입 1개 가진 개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5천만의 머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죠. 자신들이 뭔가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뭔가 이익 주면 국민들이 바보라 가지고 이쪽으로 휙 쏠렸다가 저쪽으로 휙 몰렸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판단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똑똑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를 놓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나한테 이익 준다고 표 찍지 않습니다. 나한테 손해되더라도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합리적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수긍하고 거기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나만 내 이익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해. 그게 불합리하든 합리적이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방역 국민들이 협조해가지고 내 손해되지만 내 돈 내고 내가 마스크 쓰고 내가 질서 지켜야지. 전 세계에 이렇게 협조적인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방역의 성과는 국민들 덕분입니다. 90% 이상. 그런 위대한 국민들을 믿어야 되고요. 저는 언제나 그거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을 믿었고 또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었고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도 앞으로 정치도 저는 계속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저는 계속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제가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한민국이 좀 합리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합리적인 사회가 돼서 누군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받고 나도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한테도 보상이 적당히 주어질 거다. 내 자식들도 열심히 일하게 심성 바르게 잘 키우면 이 사회에서 좋은 위치 차지하고 잘 살 거다. 나쁜 짓 하면은 안 될 거다라고 너 절대 나쁜 짓 하지 마.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옳지 않은 거야. 새치기 하면 안 돼. 그리고 친구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부동산 투기가 최고고 줄 잘 서면은 뭐 사람이 뭐 능력이 있든 없든 막 갖다 써주고 저 나하고 가깝다고 막 또 표된다고 수도권에다 마구 퍼붓고 또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입니다. 강남에만 퍼붓습니다. 강북에는 지하철 별로 없어요. 거기 지나면 더더욱 문제죠. 이런 사회 아닌 사회 만들고 싶고 특히 제 고향 경북 안동 지금 이렇게 퇴락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희망 나누고 열정 가지고 저기 제 고향 경북 안동 야면 저기 지통마 도촌동 지통마라는 마을 그 안에서도 농사 짓고 태양광 농사 지면서 뭐 약속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림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기자회견 같지 않는 간절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긴 시간 거의 쓸데없는 얘기에 가까운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권의 민심